브루클린의 베드포드 스타인역에서 괴한이 A 전철의 차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한인회관 건축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새로운 주방 설치를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탐 수오지 연방하원 의원이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브루클린의 베드포드 스타인역에서 괴한이 A 전철의 차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뒤 도주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59세의 엘턴 스캇은 근무 도중 한 괴한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습니다. 스캇은 24년차 베테랑 차장으로 그는 오전 3시 30분경 베드포드 스타인의 로커웨이 애비뉴에 정차한 뒤 열차 운행의 루틴 중 하나로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역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괴한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왼쪽 목을 칼로 찌른 뒤 도주했습니다. 대중교통 노동자 조합은 스콧이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34바늘을 꿰매야 했다며 그의 상처는 경동맥과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MTA와 시 공무원들의 이러한 폭력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한 1,000명의 경찰 등 자원 배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MTA는 이번 주 초 정확히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차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새로운 승강장 안전장벽을 공개했습니다. 간이 지지대 형태의 이 장벽은 승객들이 차장객실이 정지하는 구역에 접근할 수 없도록 승강장의 일정 구역에 바리케이드를 치는 형태로 할렘의 125번가, 4, 5, 6번가 역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가 2월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순회 영사 서비스 등을 소개하며 한인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한인회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 이현탁 회장과 김선희 행사부회장, 김지훈 사무총장은 오늘 본사를 방문해 한인회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발돋움한다는 포부로 퀸즈 지역 순회 영사 서비스, 청소년과 함께하는 거리 청소, 국악 축전 행사와 정월 대보름 지신 밝기 행사 등을 개최했습니다. 이현탁 회장은 순회 영사 서비스가 처음 계획 당시보다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그로 인한 경제 효과는 약 10만 불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작년에만 처리 건수가 700건이 넘었어요. 그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하자면 맨하탄의 주차비를 1인당 50불만 따져도 35,000불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어떤 그 한인 사회의 경제적인 효과는 한 10여만 불 이상은 우리가 들었을 거리라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영사관 측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도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김지훈 사무총장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한인 사회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다 청소년 거리 청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리사이클을 대부분 집에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다시 또 알게 되고 그냥 걸어 다니니까 아이들은 쓰레기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을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발런티어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티를 도와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영감도 많이 심게 되고 모티베이션도 많이 심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너무나 감사하죠. 이현탁 회장은 한인 사회를 위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한인회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인 사회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한인회관이 들어서면 거기에서 어떤 그 한인 행사의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든 재활치료 프로그램이든 또 이런 순회 행사 서비스 같은 것도 일정한 장소가 딱 만들어지면 더 정기화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가진 비전은 1세대로서 이제 2세대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부는 저는 참 좋겠다. 퀸즈 한인회는 오는 6월 한인회관 건축 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센터로 이전한 지 7년 만에 새로운 주방 설치를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박채은 기자입니다. KCS는 29일 퀸즈 베이사이드 32 에비뉴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에 새로운 상업용 주방을 제공하고 설치할 종합 건설업체를 찾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김명미 KCS 회장은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베이사이드 커뮤니티 센터로 이전한 지 벌써 7년이 됐다며 시니어 센터가 베이사이드로 옮겨지려면 주방이 완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한인 업체들의 참여가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주방이 건설됨에 따라 저희가 뉴욕 한인봉사센터의 시니어 센터가 베이사이드 건물로 옮겨질 날을 기대해 봅니다. 주방이 완공이 되어야 시니어 센터, 올드 어덜트 센터라고 하는 시니어 센터가 이 베이사이드 건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한인 건설 업체들이 같은 입찰에 요청하셔서 다 같이 일할 수 있는 한인 사회가 또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계약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자격 있는 입찰자에게 수여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업체는 3월 12일 정오까지 KCS로 규격 및 입찰 요건을 요청하면 됩니다. 또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 요건에 명시된 대로 의무적인 사전 입찰 현장 답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지난 13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탐 소지 연방하원 의원이 일어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외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수호지 의원은 28일 연방의회에서 가족과 지지자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 앞에서 선서식을 갖고 제118대 연방의회에 취임했습니다. 선서식을 마친 수호지 의원은 모두에게 일어나라, 미국인들은 사소하고 옹졸한 당파 싸움에 지쳐 있다며 이제는 함께 일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미국인들은 치솟고 있는 물가로 급증하는 생활비, 미 국경에 쇄도하는 이민자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회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혼돈과 혼란에서 벗어나 이제는 상식이 통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 1차 만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예산안에 합의했으며 후속 협상을 위해 처리 시한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 원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미츠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은 어제 오후 공동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내일로 만료되는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중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12개 세출 예산안 중 농업, 에너지, 보훈, 교육 등 6개 예산안에는 이미 합의, 다음 달 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국방과 난민 문제 등과 직결된 6개 부처의 예산은 대선과 맞물려 여야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일단 처리 시한을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6개 부처 예산은 일단 22일까지 다시 땜질
필수식 예산을 마련해 시간을 번 다음 논의를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일부 예산은 통과시키고 논란이 있는 예산안 처리 시한은 늦춤으로써 이번에도 예상대로 셧다운은 피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정기검진을 받고 너무 어려 보여서 걱정이라며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오전 월터 리드 국군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검진 뒤 백악관의 범죄 대응 행사에서 건강검진을 무사히 마쳤고 자신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알아야 할 우려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진은 자신이 너무 어려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없다며 모든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오코너 백악관 주치의도 6페이지 분량의 의료 메모를 공개하고 대통령의 건강은 양호하며 올해 검진에서 새롭게 제기된 우려사항은 없다면서 대통령 직무에 적합하며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코너 주치의는 바이든 대통령은 키 182cm, 몸무게 80.7kg으로 수면 무호흡증, 부정맥, 고지혈증, 역류성 식도염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처방약 3종류와 일반 의약품 3종류를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건강검진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지능력에 대한 검사는 받지 않았으며 백악관 측은 의사들이 인지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담 관련 회의에 참석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블링컨 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앞선 장관급 회담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음 달 18일 민주주의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화상으로 정상회담에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개월 연속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갖게 되며 대북 정책득과 관련해 더욱 긴밀한 조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약 60분 동안 심도 있고 유익한 논의를 했다며 향후 행동하는 한미 동맹의 버전을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와 전략 소통을 각각의 레벨에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차단과 북한 인권 증진 노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협상에 서둘러 착수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해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태열 장관을 수행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방위비 협정이 내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2026년 이후부터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며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올해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그런 이야기를 한미 간에 나누게 될 것이며 가까운 장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이 분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으로 지난 2021년에 2020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분담액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방위비 분담 협정의 유효기간은 약 2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처럼 일찍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찌감치 자신이 재집권하면 한국은 물론 나토 동맹국까지 안보 무임 승차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함에 따라 한국도 대규모 증액이 우려되며 이를 막기 위해 미리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를 해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등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8월 이후 최소 25차례 탄약 거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촬영된 109일치 중 49일 동안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탄약 등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나진에서 러시아로 무기와 탄약 등 군수 물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 최소 25차례 이상 화물선이 입항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12일 이 같은 움직임이 촬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진항에서 가장 많이 포착된 러시아 화물선은 앙가라와 마리아 등 두 척으로 이들 선박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모두 끄고 위치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당초 러시아는 두나이항을 통해 북한 무기를 들여왔으나 지난해 12월 말부터 두나이항에서 60km 떨어진 보스토크니로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보스토크니 항에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 초까지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위치 등을 숨긴 선박이 최소 19회 이상 입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어제 연방하원 탄핵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어제 오전 하원 법사위원회와 감독위원회 공동주최 청문회에 참석, 중국과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받은 거액의 돈과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바이든 대통령과 연관된 것인지를 추궁당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009년부터 2017년 부통령으로 재직할 때 이 직위를 악용, 차남에게 도움을 주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어제의 증언은 비공개 증언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헌터 바이든은 출석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자신의 사업에 아버지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변호사 시절에도 국내에서 투자와 거래를 할 때도 이사로서 활동할 때, 예술가로 활동할 때도 자신의 독단적 판단이며 아버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실수를 했음은 인정한다지만 정치인들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마녀 사냥을 했다며 탄핵 조사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27일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의 피터서 폴륜 시의원이 머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주지사 부인으로서 태미 머피는 이해심 많고 배려심이 깊은 리더라며 포트리를 포함해 뉴저지 전역의 삶을 개선하는 데 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새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하루 만에 승인했습니다. 앞서 주 의회는 독립선거구 재조정위원회가 그린 선거구 확정안을 거부한 뒤 직접 그린 선거구 지도를 새롭게 제안했는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하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으며 이는 경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법원이 일리노이주 예비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배제한다는 명령을 내려 트럼프 측이 이에 항소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신 16주 이후 낙태 금지 공약에 대해 미국인의 57%가 반대하며 특히 공화당 유권자 중 48%도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식품의약청의 패스트푸드 포장재, 전자레인지 팝콘 봉지, 테이크아웃 포장 용기 등 식품 포장재에 과부라 화합물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난민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카나다 정부가 멕시코 여행객의 난민 신청이 폭증함에 따라 멕시코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하루 6,000달러 이상 급등하며 장중 한때 64,000달러 이상에 거래됐고 6만 달러를 넘은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고 기온은 43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8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5시 47분입니다.
뉴욕의 비영리 단체인 뉴욕 한인 봉사센터는 203-05 32에비뉴 퀸즈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로운 상업용 주방을 제공 및 설치할 종합 건설업체를 찾기 위해 입찰을 요청합니다. 계약은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자격 있는 입찰자에게 수여됩니다. 모든 관심 있는 업체는 입찰 요건에 명시된 대로 의무적인 사전 입찰 현장 답사에 참석해야 합니다. 규격 및 입찰 요건은 2024년 3월 12일 정오까지 hyunil@kcsny.org로 요청을 보내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투표 시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 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2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